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니까 슬슬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번 주도 후루룩 지나가 버리고 벌써 이번 주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준 덕분에 여러분들을 만난 거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다른 나라들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할로윈이 끝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그 전에 굉장히 큰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능이라는 큰 시험입니다. 수능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 됐을 땐 수능이 끝난 다음일 거예요. 11월이 돼서 가을이 끝나가고 슬슬 추워지면요. 한국인들은 수능 시즌이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수능날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능 한파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한파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날보다 갑자기 크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한파라고 불러요. 이 한파가 올 만큼 수능날에 갑자기 확 추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올해는 그렇게 추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올해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히 제 가까운 사람이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닌데요. 수능이 이렇게 다가오면 수능 치를 모든 학생들이 다 안쓰럽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너무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 학생들 보면 사실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면 괜히 나갔고 다들 응원하고 싶어지나 봐요.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로도 수능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에 대해 이야기하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능을 이해해보면 한국인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시험, 수능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 수능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표현 하나를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알아볼 표현은 치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시험을 치르다, 수능을 치르다 이런 말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이 치르다는 어떤 중요한 일이나 행사를 겪다, 그리고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행사나 중요한 일정 같은 것을 겪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정을 치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이 치르다 라는 표현과 어떤 단어들이 어울릴까요? 예를 들어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 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가끔은 큰 경기나 뭔가 의식 같은 걸 치를 때에도 이 치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치르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내년 5월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다. 부모님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참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분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추억을 되새겼다. 이런 식으로 큰 행사를 치를 때 우리는 무언가를 치렀다. 결혼식을 치렀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 한국에서는 그냥 큰일 치렀다 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이 표현은 뭔가 큰 행사를 끝내고 나서 힘들었지만 참 잘 해냈다 하는 어떤 피로한 마음이나 안도감 같은 것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무사히 끝마친 후에 큰일 치렀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서 정신없이 그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큰일 치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인데 발표자가 갑자기 일이 있다면서 못 온 거예요. 큰일이죠? 근데 저보고 그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저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말이죠. 어떻게 급하게 준비를 막 맞춰서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큰일 치렀다. 그러니까 이 일이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치르다 라는 표현은요, 어떤 큰 행사를 해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무슨 대가를 내야 할 때도 대가를 치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대가라는 건요,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그만큼의 식사비, 돈을 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대가입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옷값을 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면 신발값을 당연히 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내는 거 말고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월급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주까지 카드 빚을 치러야 해서 오늘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워야겠어요. 넉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돈이면 오늘 술값 치르고도 꽤 많이 남을 거야. 주인에게 내일까지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해. 여기서 잔금이라는 말은요, 남아있는 내야 하는 돈이에요. 큰 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나눠서 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먼저 낼 수 있는 돈을 조금 내고 남아있는 잔금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잔금을 낼 때 잔금을 치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가는 말이죠, 꼭 밥값, 옷값, 월급 같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까진 아니어도 뭔가 실수했을 때에는 그 뒤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문을 좀 더 살펴볼게요. 너 그렇게 남에게 피해주면 안 돼. 그러다가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야.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회사 동료들 앞에서 곤욕을 치렀어요. 여기서 곤욕이란 말은 아주 큰 고생이나 창피함을 뜻해요. 곤욕을 치렀다 라는 말은 정말 큰 고생을 하거나 창피한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회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수를 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말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에요. 또 가끔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힘든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녹화하고 편집한 파일이 컴퓨터 오류로 다 날아가 버린다면 처음부터 다시 편집해야 하잖아요. 진짜 큰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식으로 치르다 라는 표현은 중요한 일이나 힘든 경험을 끝낸다는 뜻도 되고요. 내가 져야 하는 책임 같은 것을 감당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크고 힘든 일을 무사히 마쳤을 때 이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와, 진짜 큰일 치렀다. 진짜 곤욕을 치렀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치르다 라는 말은 어려운 일이나 큰 고비를 넘길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수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능을 치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수능만큼 큰 시험이 아니면 치르다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아요. 대신 그냥 치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제 영어 단어 시험을 쳤어. 내일 모의고사 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능을 친다 라는 표현은 틀렸나요? 아니요. 꼭 수능을 치른다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능도 시험이니까요. 그냥 수능을 쳤다. 이런 식으로 수능을 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수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덧셈, 뺄셈을 하는 그 수학 과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수학은 학문을 이해한다 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아예 다른 한자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앞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수능을 치른다고 했지만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한국인들은 당연히 수능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직장을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외국의 대학을 갈 생각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면 수능을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취업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도 일머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머리가 뭐냐면요. 일을 하는 센스를 말해요.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한국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시키는 일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더 많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똑같은 일을 맡겨도 더 빠르고 효율 있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일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참 좋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일머리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머리가 좋은지 아닌지 보통은 면접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면접을 보기 전에는 서류 심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를 할 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서류에서 붙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갔는지가 앞으로의 직업을 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인 거잖아요. 근데 이 수능은 딱 하루 동안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시험에 너무 많은 게 걸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은 이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참 많은 시험입니다. 수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수능이 바뀌기도 하고 또 교육제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아직 여전히 다 바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능 날에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후배,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두가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 아침의 풍경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많은 회사에서요, 출근 시간을 좀 늦춰줘요.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시험장에 제대로 도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늦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늦게 나온 학생들이 시험장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나 경찰차,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까지 다 나서서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딱 교문에 도착하면요, 후배들이 교문 앞에서 선배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응원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동고가 특히 유명하다고 해요. 다 같이 모여서 구호를 맞추고 동작까지 준비해요. 수능 전날까지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좀 조용하고 소소하게 팻말을 들고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선배들이 지나갈 길 옆에 후배들이 주르륵 서가지고 선배들 지나갈 때마다 화이팅! 하고 응원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수능 선물들에는 재미있는 말장난들이 좀 있어요. 먼저 포크라는 게 있는데요. 포크는 뭔가 찍어서 먹는 도구잖아요. 뭔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아무거나 고르는 것을 우리는 찍는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크를 받고 문제를 몰라서 찍게 되더라도 정답을 잘 찍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지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휴지는 말려있는 것을 푸는 것이잖아요. 수능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풀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똑같아서 수능 문제를 잘 풀어라 라는 의미로 휴지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거 말고도요, 그냥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나 사탕, 초콜릿 같은 그런 당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찰싹 달라붙으라고 엿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선물이요, 바로 찹쌀떡입니다. 찹쌀이라는 말만 들어도 찰싹 달라붙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원하는 대학에 말이죠. 근데 이 찹쌀떡은 당장 먹을 게 아니면 사실 보관하기가 조금 난감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떡은 금방 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떡은 냉장 보관하면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물하기 딱 좋은 간식이 있는데요. 바로 찰떡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제가 갖다 놨는데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과자인데요. 안에는 떡이 들어가 있고 겉에는 초코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떡과 초코를 함께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과자니까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해도 걱정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종류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청우식품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 찰떡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에서 파는 찰떡파이가 있습니다. 이 청우식품에서 파는 것은요, 겉에가 파이로 되어 있고 안에 떡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롯데에서 파는 제품은 겉에가 떡이고 안에 초코크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맛이 꽤 다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롯데 쪽이 더 떡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맛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떡보다는 파이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은 청우식품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겠어요. 이거 말고도 겉에 있는 파이가 쿠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쿠키 말고도 초코칩 쿠키도 있고 또 안에 들어있는 떡이 커피 맛인 것도 있어서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선물해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찰떡파이가 수능 선물로 엄청 유명한 건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수능 선물로 딱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찰떡파이 같은 거 말고도요. 빼빼로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가 이 수능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빼빼로데이에 선물할 수 있을 만한 빼빼로 상자 밖에 행운을 주고 싶어 응원해 이런 식의 그런 응원하는 말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빼빼로도 빠르게 당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간식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수능 선물로 주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의미의 선물들도 있지만 수능 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진 음식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은 생일 때 먹는다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위해서도 이 미역국을 많이 먹어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미역국을 왜 수능 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 미끌미끌,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엿이나 찹쌀떡을 가고 싶은 대학에 찰싹 달라붙으라고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역은 미끄럽다 보니까 원하는 대학에 찰싹 달라붙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시험을 앞두면 괜히 다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역국을 시험을 앞두고서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역국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 엄마가 수능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시험 망치면 이 미역국 끓여준 엄마 탓이니까 절대로 네 탓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고 수능 보고 와.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로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학생 입장에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시험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전부인 것도 아니니까 많은 학생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않고 이번 수능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고생해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요. 많은 곳에서 수험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영화관이나 카페, 놀이공원, 옷가게 등등 많은 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곳에 가서 수험표를 보여주면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고생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참 잘했어. 그리고 정말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수능이라는 과정이 꼭 성인식을 치르는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끝내고 나면 이제 어른이 돼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운전을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술 한잔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수능 문화를 함께 살펴봤어요. 한국의 수능,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특별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시험이나 아니면 성인이 될 때 하는 행사 같은 게 있나요?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겠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좀 꾸미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